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에서는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꽤 싫어하는 편인데 네. 지금 남미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그리고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까지 우려감, 불똥이 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예. 네, 올해 남미 네.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어떤 저항의 한 해, 그리고 시위와 불확실성의 한 해, 쉽지 이렇게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남미 각국이 여러 가지 어떤 시위로 인해서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흥국 쪽으로 확산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다가 다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나오는 가운데도 마두로 정권이 굳건하다 이런 쪽에서 어떤 시위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온두라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어떤 또 대통령의 마약 범죄 연루설 이런 쪽으로까지도 확산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정부의 유류 보조금 폐지와 함께 비상사태 선포 이런 복잡한 흐름까지 나가는 과정 쪽에서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칠레죠. 특히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촉발이 됐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다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취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좀 커졌었고요. 마찬가지로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혼란을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과거 아랍의 봄이란 10년 전이죠. 이쪽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맥락을 이끌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때는 독재 정권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모습들인데, 이번에는 좀 혼란이 좀 다양한 이유 쪽으로 혼란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가장 큰 핵심은 불평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원자재 가격이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그때 상대적으로 신흥 부자, 즉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고 어떤 부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히려 어떤 이번에 원자재 경기가 좀 하락하는 과정 쪽에서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불만이 폭증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칠레의 추이를 보게 되면 페소화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유변동 환율제로 전환했던 1999년 이후에 20년 만에 폭락이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데 꾸준하게 하향되는 모습들이 한 2010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한 7% 하락을 하는, 올해 들어서만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중남미 쪽에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포퓰리즘이 좀 대세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과 함께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중남미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 전반적인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느냐, 이 부분이 네.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동안 그래도 잘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쪽에서 연금 개혁이라든가 2020년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이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을 하고 더 극우적인 성향이죠. 여기다가 이번에 또 룰라 전 대통령이 석방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또 어떤 정치적 갈등이 좀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높고요. 멕시코도 칠레의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까지 인하를 하겠다라는 관점들을 높아가는 분위기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중남미의 대표 국가 브라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레알화 추이 같은 경우는 약세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인데, 네. 그나마 증시는 보베스파 지수 강한 모습들을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은 확산이 좀 더 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브라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신흥국의 변화를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를 지켜봐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불평등 이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격해지는 시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브라질 아직 확산되진 않아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남미 국가의 리스크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봐드릴게요. 이게 최근 그래도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담는 펀드 수익률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우려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예.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주 동향과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예.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예.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S&P 500 지수와 대표적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물론 절대적으로는 S&P 500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올 때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생명공학 관련된 즉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이 저점에서 오히려 상승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만큼 빠르게 부각을 받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특히 S&P 500 기준보다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과도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의료비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선을 앞둔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개혁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5일 날 미국 정부가 의료 시스템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쪽들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내년 대선과 관련돼서 민주당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이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예상 대비 좀 온건하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동안 갖고 있던 제약 바이오 업계의 어떤 약가 인하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떤 우려를 좀 불식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세 번째로 실적 발표 시즌이었는데 생각보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해외 주식형 펀드 관련돼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간 단위로 성과가 가장 좋았던 탑5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표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한 0.13% 증가로 나오는 모습들에 비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는 2.36% 마이너스. 별로 안 좋죠. 그런 관점들인데 이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성과 1위는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 타이거 일본 헬스케어 상장지수 같은 네. 어떤 다수의 바이오 헬스케어란 관점 쪽에서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으로는 관련돼서 이 미국의 헬스케어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바이오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오 섹터 쪽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가격이나 비용 관련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앞으로 가성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어떤 셀트리온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혔지만은 유럽 진출에 이어서 미국까지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업체 쪽에는 좀 더 기회들이 높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좀 더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종 내심 좀 걱정했던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예상보다는 괜찮았네. 이렇게 반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바이오주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연결고리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